했기 때문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첫 번째 하면 되고요. 저는 이경순이고 삼육대학 간호학과에서, 간호대학에서 이제 대학 됐어요. 34년 동안 정신건강간호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료를 내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서 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영어 영문학과하고 간호학과하고 두 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 그다음 박사과정, 그다음에 인디아나 대학의 포스닥 과정, 요 일곱 과정을 다녔는데요. 요 일곱 과정을 전부 다 풀 스칼라십을 받았거든요. 지구상에 저 하나뿐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 항상 무슨 부담이 있냐 하면, 내가, 어, 옛날에는 받을 때는 모르고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독식한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내가 받은 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하고 가야 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해서 뭐 어디든지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한번 보셔요. 기대 우리나라 어, 잊어버리는 병인데 나는 나를 잃어버리는 병하고 말뜻이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병 또는 나를 잊어버리는 병, 기억이 없어지니까 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대 수명을 보면은 2024년에 나온 건데 2023년도 치죠. 그러니까 여성이 86.4년, 남성이 81.4년입니다. 한국치예요. 근데 여기 12년 또는 12년, 11년 반을 이렇게 앓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앓으면서 사는 게 그냥 시름시름 그냥 생활하면서 앓는 게 아니고 병상에 누워 있다면 참 힘들겠죠. 그보다 더 나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치매에 걸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누가 이미지를 만드는지 잘 만들었죠? 젊을 때는 머리가 꽉 차고 나이가 들면 이제 황혼이 되면서 자꾸자꾸 피어버리는데 이게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이게 힘들겠잖아요. 그걸 지우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네요.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 그러면 아직 병이 뭐 원인이 뭔지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대책도 없겠죠. 치료법도 없고, 그다음에 증상은 계속 진행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자꾸 악화되기 때문에 반전이 어려운 질환이다. 옛날에는 완전히 낫는 것 이렇게 했는데 요즘 반전이라고 그럽니다. 반전이 어려운 질환을 어, 퇴행성 질환을 그러는데 치매는 신경퇴행성 질환이에요. 자, 요 2024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유엔의 2024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만 따왔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80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2023년에 65세 이상이 19.8%였는데 벌써 2024년에 우리가 어디 갔냐면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20% 넘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굉장히 늙었지요. 그 보면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추세를 보면 65세에서 69세 5년에 11.3인데 5년 지나고 나니까 4%, 한 3배 늘었죠. 그 다음에 또 5년 지나니까 한 3배, 그 다음에는 2배 가까이, 그 다음에 또 절반 가까이 이렇게 자꾸 자꾸 느는데 슬픈 사실은
85세 이상이 되면 약 33.9에서 40%가 치매가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게 치매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 다 들으시고 내 습관을 바꾸는 일에 좀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는 13살에서 15살에 최고로 성장하고요. 25세부터 조금씩 위축됩니다. 35세가 되면 0.2%씩 매해 위축되고요. 35세부터 뭐도 위축이 되냐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50세부터 매해 0.5% 위축되면서 전두엽도 위축됩니다. 80세 이상 내부피가 한 15% 감소됐다. 대단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빨리 감소되지 않도록, 부피가 줄지 않도록 좀 애를 쓰셔야 되겠죠. 그럼 치매란 뭔가? 치매관리법 2조 1호에 보면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판단력,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혼자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진압력이라 그러면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딱 하면 기억력 저하를 떠올리게 되죠. 요건 실제 사람이 냅니다. 우리 손바닥에 딱 놓으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1.2에서 1.6kg 정도 되죠. 뉴런이 뇌에 860억 개 정도 존재하는데 미세 악교세포는 우리 뇌는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잘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아는 부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미세 악교세포도 1대1로 있더라. 한 개의 뉴런이 1000개의 시냅스를 만든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100조개 정도 시냅스가 있다. 100조개 뭐 이거 감이 안 잡히는 숫자입니다. 그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보통 때는 20에서 25%, 산소는 25에서 30%인데 내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60에서 80% 사용한다고요. 대단하죠. 그죠? 해마의 치아 일항에서는 계속적으로 새 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걸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많이 손상돼요. 뇌의 전 부분이 다 손상되지만 자, 위켄스의 인간정보 처리 모형을 한번 보면 우리가 뭐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새로운 것도 좀 얘기해 드릴 텐데요. 감각이란 우리가 지금 감각이 시각 같은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다 꺼내서 이게 뭐야? 내가 지난해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왜 달라지지? 그걸 비교하는 걸 우리가 시각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의사결정, 결정 수행, 그걸 다 하는데 주의 집중이 항상 있어야 되고 보니까 기억이 항상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무섭지요. 그죠? 자, 치매는 100가지 이상 종류가 있어요.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세 개만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츠하이머 치매 74.9%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 특별히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금방 있던 거 최근의 일들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아시죠? 뇌졸중 걸리면 되게 말을 잘 못하고 마비가 되고 삼킴이 있잖아요. 치매의 다른 증상과 더불어 혈관 파열이나 경색이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혈관성 치매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가 높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 뇌에 쌓이는 건데 치매 증상과 파킨슨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특별히 뭐예요? 환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다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건강한 누리는 이런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막 있고 그다음에 신경 섬유 농축제가 소포체 안에 이렇게 막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뇌에 쌓이는 거죠. 알파시누클레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치매는 왜 오는가? 샤마 뉴럴러지 2023년 최근 문헌이죠. 그죠? 에 보면 치매 위험 요인이 낮은 정규교육, 낮은 사회적 지위, 알코올 사용 장애, 비타민 D 결핍, 높은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라는 것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 만성 스트레스 화학 제품 여러분 쭉 보시고요. 아포지단백 E 요거는 유전입니다. E4가 많은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낮은 악력, 청각장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외로움, 사회적 고립. 제가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해놓은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보, 나 병 좀 열어줘요. 그거 자꾸 부탁하게 되잖아요. 손에 악력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청각장애. 청각으로 들어오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뇌에 자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자연히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 2인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롭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그래서 로버트 월딩어가 75년 연구에 하버드 75년 연구에서 커넥션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따라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루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 얼마의 노력, 얼마의 돈을 투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의 엉터리라는 걸 잘 깨닫게 되시죠? 자, 아포지단백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한테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요. 아포2와 아포2, 2요. 요걸 받는 사람은 난 하루에 담배 뭐 10갑씩 피웠는데도 폐암 안 걸리고 100살까지 잘 살았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고요. 이4는요. 4는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4는 최악으로 이 2에 비해서 치매 발생 확률이 1000배. 우리가 보통 퍼센트로 말하는 것은 1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는 10만 배, 10만 퍼센트잖아요. 1000배는. 75세가 되면 다 치매 50%나 절반이나 걸린다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좀 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원인이 크기에 나지 않는 원인 이렇게 많습니다. 당독소,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이 단백질과 지방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지피 일리프라는 사람이 테드 2에 발표를 한 건데 우리 혈관은 뇌에서 뇌세포하고 닿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잠잘 때 보면 그러니까 척수액이 와서 혈관 안이 아니고 혈관 밖을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치매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척수액은 보면 뇌는 내 척수액 사이에서 둥둥 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뇌척수액이 잠잘 때 뇌를 청소한다는 것이 요즘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잠 안 자서 치매 걸린 두 사람.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영국의 대처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나는 4시간 자고도 걷더니 국가 일을 다 처리한다. 근데 두 분 다 치매를 걸렸죠. 특별히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 걸렸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연구와 치매 대책이 많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안 먹으면 눈이 뻑뻑한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피, 폐, 그 다음에 뇌예요. 뇌에도 물을 안 마시면 내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일본의 다케오시 다카히토 교수가 160명에게 하루에 물 1.7리터와 운동시켰더니 76.3%가 치매 예방됐고요. 바트만 게리지 박사 아시죠? 아우슈베츠 수용소에서 물로만 의사인데 수천 명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뇌 70%가 물인데 물이 없으면 뇌세포 위축으로 뇌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치매 유발도 가능하다. 이 물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는데 우리가 물 먹고 싶어 할 때는 벌써 2% 탈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치매를 부르는 습관, 한양대학의 신경과 김희정 교수가 발표한 걸 제가 따왔는데요. 하나만 보세요. 네 번째, 나쁜 생활 습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움직이면 좋은가? 30분마다 뭐 운동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일어서서 자세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요건 뇌세포인데요. 표피세포 바뀌고 안에 보니까 혈관이 하는데 별악교세포라는 것이 혈관을 이렇게 쫙 막고 있죠. 그래서 피가 뇌세포하고 이렇게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뉴런도 있고 희소돌기세포도 있고 미세악교세포도 있고 복잡하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밑에 혈관에 피가 이렇게 가면 주변 세포가 우리 모든 것은 몸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관 같이 한 개의 관이 아니고 세포들이 모여서 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주변 세포가 맞고 그다음에 성상 세포가 맞고 그다음에 어, 평활관 세포가 맞고 네 번 막았죠. 내피, 주변 세포, 성상 세포, 폐활관. 그러니까 피가 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래 별세포라는 거 뇌에는 뉴런과 별세포와 미세악세포, 희소돌기세포 이런 작은 세포들이 많은데 이 별세포가 반응성 별세포로 바뀌면 치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게 한 최근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별세포 또는 성상교세포라 그러는데 뇌와 척수에서 신경 조직을 지지하고 혈액 내장벽 형성하고 혈액 내장벽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혈액이 뇌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벽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하고 세포의 이온 균형 유지하고 뇌 면역 기능 담당하고 시냅스 기능에 참여하고 그다음 별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 농도도 조절하고 뇌 혈류 조절하고 뇌 손상 후 복귀 과정과 감염과 흉터 형성에 관여하고 기억과 감각 민감도 조절에 관여한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 세포가요. 만성 스트레스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면 크기가 3, 4배 이상 커져 버려요. 별세포의 크기가. 미세 악교세포에 들어가는데 이게 커진다고요. 그다음에 모노아민 옥시데이스 타입 B, 마오비라고 그럽니다. 효소의 부산물이 뇌세포에 치명적인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요 두 개가 같이 하면 10배 내지 20배 이상 숫자도 증가하고 크기도 증가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이게 요즘 보니까 굉장히 유력한 치매의 원인이더라는 겁니다. 자, 복잡하고 처음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되는데 빨리 해결 안 되면 뭐예요? 원래 복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환원하지 못하고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하고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과산화수소, 우리 지금 상처에 바르는 과산화수소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생성하기 때문에 해마와 전두엽의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해마와 전두엽이 치명적이면 치매지요. 그죠? 죽어가는 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 물질 분비로 해마나 전두엽이나 척두엽의 건강한 세포를 사멸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더 증가하게 만들어지고요.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 마비 효소만 억제해도 가산화수소 생성이 감소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치매의 단계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걸 해왔습니다. 그 인지기능 7단계. 우리가 치매 걸리면 평균 10년 정도 산답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죠. 2002년에 이게 인지 기능을 검사하는 게 진짜 맞나? 여러 번 해도 똑같이 그 결과가 나오나? 그걸 타당도 신뢰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일곱 단계를 설명드리면, 아, 치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셔도 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뭐 치매 아니죠. 아직 정상이에요. 인지력과 인지 기능이 자신이 봐도 건강하고 타인이 봐도 건강한 단계. 2단계는 건망증이죠. 여러분, 요 단계는 많이 경험하시죠. 주관적으로 어머 내가 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나는 아는데 아직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3단계 후기부터가 건망증. 요게 이제 치매 본격적으로 오는 그런 단계죠. 객관적 건망증, 주관적 건망증 다 보는데 이게 딱 되면 남이 봐도 이상하고 내가 봐도 이상하면 치매 위험이 10배가 높다 그랬죠. 4단계 경도 치매. 최근 일이나 시사 문제를 잘 모르고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또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삿날 같은 것을 기억을 못 해갖고 난리를 치는 일이 있고요. 혼자 외출이 어려워지고 돈 계산이 잘 안 되고 금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 하면서 우선 요 정간에 조금 더 끼워 넣어 줄게요. 기억력 저하가 그러면 뭐 어떻게 구별하는가? 건망증은 힌트를 주거나 주의하면 기억을 맞네. 그 나 잊어버렸네. 아는데 기억력 장애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치매는 그보다 훨씬 심해져 갖고 언어, 판단력, 전반적인 기억 저하가 다 와서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졌다고 보면 되죠. 자, 5단계 흉등도 치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나 주소, 개인적인 정보 같은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친압력을 상실하고요. 특별히 치매 인지검사를 하는데 가보면 날짜를 잘 물어보는데 날짜는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연도를 올해 몇 년이에요? 1950년요. 이렇게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장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주 간단한 계산 능력 이런 걸 시키죠. 100 빼기 7, 또 7, 거기에다 또 93에다 또 7 빼고 86에 또 7 빼고 79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다음에 계절에 맞는 옷을 입질 못합니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앞뒤를 바꿔 입든지 그다음에 단추 잘못 끼거나 신발 거꾸로 신는 이런 일들이 중등도 치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한 치매, 보호자를 포함해 아무도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고요. 금방 일어난 일 기억 못합니다. 대소변, 식사, 목욕,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밤낮의 주기가 바뀌어서 낮에 자고 밤에 깨어다니고 막 이런 거요. 그다음 망각, 환각, 강박, 난폭 행동. 망상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환각은 없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강박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계속 드는 거. 그런 걸 강박이라 그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왜 손 씻을 때 어떤 사람 어디 갔다 나오면 손 씻고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더러운 거, 세균에 대한 것 때문에 강박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난폭한 행동. 허공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얘기도 하고 물건 수집도 하고 못 쓰는 거 단추나 다 주워다 갖다 놓고 쓰레기 다 갖다 모으는 거요. 그다음 바닥을 자꾸 닦는 거, 옆 사람 때리고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심한 치매 6단계. 그다음에 7단계는 이제 말기예요. 인지력 행동력이 거의 없고 하루 대부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때는 우리가 간호할 때 돌보는 사람이 폐렴이나 욕창이 되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 7단계를 치매 7단계로 보셔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겠죠. 자, 그럼 치매가 있으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옆에 사람들이 보시는 건, 어머, 나 뭐 자꾸 잊어버린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옆에 사람들이 조금 확인해주고 관찰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다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성격이 변했는가? 아, 전두엽에 문제가 있구나. 청력이 변했는가? 왜 TV 보면서 자꾸 볼륨을 올려서 너무 시끄럽게 25, 30까지 계속 올리는 사람들. 아,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야. 척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네. 길눈이 어두워졌나? 익숙한 길도 혼란해 하는데 대행성 변화가 오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나? 베르니케 영역이나 브로카 영역 뭐 이런데 척도요.
음식 맛, 특히 간을 잘못 맞추는 거. 왜 이리 짜, 왜 이리 싱겁고, 엄마들이 할 때, 아이고, 엄마가 이제 계속 짜게 하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잠이 많아지는가, 심한 잠꼬대를 하는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램잠 자는데, 꿈꾸는 잠 있죠? 램잠이. 꿈꾸는 잠을 잘 때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뭘 해놓는가 하면은, 이 근육들을 다 잠궈 놓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육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꿈에서 누구를 때리면 정말 옆에 사람들을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아, 이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병원을 가시면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자, 뇌를 이렇게 갑자기 한번 보시고 기억력이 저하된다 그랬는데 기억은 일화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화 기억은 특정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주로 해마가 담당하는 거죠. 절차 기억은 우리가 뭐 자전거 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몸이 알아서 몸에 습관이 되는데 기억을 다 잊어버려도 절차 기억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 기억은 여기서 담당하고 해마에서 담당하고요. 절차 기억은 이렇게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건 변연계를 설명해 드리려는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넘길 때 여러분이 뭐만 보시면 되는 건 빨간 글을 한번 보시면 돼요. 대상, 피질, 시상. 자, 빨간 게 몇 개 나왔습니까? 기억과 연관되는 게. 해마만 기억에 연관된다 그러는데 유도체도 기억과 연관되고 시상도 기억과 연관되고 내궁도 기억과 연관돼. 기억이 여러 군데서 다 작동을 해야 올바른 기억이 된다는 거죠. 요건 해마에서 초록색을 보시면 치아 이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자라난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뇌세포같이 한번 굉장히 발달된 분은 한번 죽으면 재생 능력이 없다. 근데 요즘은 재생 능력이 있다로 설이 바뀌었습니다. 요 치아 이랑에서 스템셀이 자꾸 스템셀 뭔지 아시죠?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반 개의 세포를 받아갖고 그 한 개의 세포가 우리 온몸을 다 만들었잖아요. 필요하면 필요한데 세포 기능으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이 든 사람이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 빨간 게 새로 나온 세포고, 43세 기증자와 87세 기증자를 비교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늙은 사람이 30% 적고 70%내 기능에 새 세포가 생성되더라는 희망적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관리 아니겠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본인은 두려움과 실망이 굉장히 크지요. 가족은 충격, 또 인내와 사랑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뭐까지 필요한 거면 체력이 필요해요. 옆에다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요양원 보내게 되죠. 요양원 가면 나 버려졌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고요. 경찰서 지문 인식해야 되고 사전 등록하는 거 좀 하면 좋습니다. 매일 안내 문자 누구를 찾습니다 하는 게 전부 다 치매 환자 길 잃어버린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안전시설, 화장실 바닥 개조, 낙상 위험, 가구 모서리 보호대. 이 가구 모서리 보호대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이가 들면 이 공간 지각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근데 버섯이 보통 사람도 잘 부딪히는데 치매 환자는 엄청 더 잘 부딪혀요. 그다음에 문 여닫는 소리가 나는 장치. 그래서 누가 나가면 딸랑 소리가 나면 누가 나갔나 봐야 돼요. 미끄러지 않도록 장치해줘야 되고 밤에 화장실 표시 등 혼자 잠 안 자겠다 화장실 간다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등급도 받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데이케어 같은 낮에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봐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아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갈 때도 돈을 훨씬 적게 내게 되죠. 이런 시스템들을 좀 다 잘 아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망상이 있는데 이 망상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죠. 도둑망상과 버림망상과 부정망상이 대표적입니다. 도둑망상은 누가 자꾸 내 물건 훔쳐갔다는 거야. 그것도 한 사람 딱 정해놓고 뭐 며느리가 가져갔다니 딸이 가져갔다니 옆에 환자가 가져갔다니 참 그럼 굉장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환자를 이기려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잊어버린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귀정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열쇠를 채워두고 이런 일들을 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다음 버림망상, 가족 사진 같은 것을 보면서 행복했던 데를 회상하면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조금이라도 이해될 수 있겠죠. 환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주자주 말해서 불안감을 저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족 간의 교류를 늘려야 됩니다. 부정망상,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자꾸 바람 피운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감정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특별히 해당 배우자가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상대에게 사랑한다는 걸 말로 자주 표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행복했던 사진을 보면서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인을 알고 상황을 중재,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걸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결이 좀 더 쉽겠죠. 그다음에 망상 말고 공격성 때문에도 참 힘듭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면 사람을 때리지요. 우리가 착한 침해, 나쁜 침해 할 때 공격성이 있으면 나쁜 침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공격성의 원인을 찾아봐야 돼. 돌발 행동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흉기가 될 수 있는 부엌칼이나 가스 등을 안전한 데 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치매센터에 낮에 이제 가는데 옆에 사람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이렇게 나중에 집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옛날 애인하고 나 버리고 갔던 애인하고 너무 비슷하게 그 사람이 내 애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매센터로 가고 나니까 공격성이 없어졌다. 우리가 원인만 알면 해결이 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이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데니엘 깁스라는 은퇴한 신경과 의사이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A Tattoo on My Brain이에요. 뇌에 그 문신이라는 거죠. 이분이 치매가 걸렸어요. 30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인데 뇌과학자가 2006년부터 전조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알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었더니 2015년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됐다고요. 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는 뭐도 안 했나 하면 교수도 안 하고 환자도 안 보고 약 처방 잘못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경도 인지장애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2024년에도 전 세계 5천만 치매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고 그다음에 경도 인지장애로 이렇게 상황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도 할 수 있나 하면 연구 논문도 읽고 토론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발견하고 일찍 중재를 시작하고 정말 적절하게 대처하면 치매가 걸렸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왜 타투라 그랬냐면 왜 문신이라 그랬냐면은 그 새로 개발하는 약품들을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시험하는 데 들어갔는데 그 부작용으로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뇌에 그 네, 피질이 터진 흔적들, 그걸 갖다 타투라고 그랬다 그래요. 자, 강의가 좀 빨랐습니까? 어, 오늘 뭐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썼죠? 산소를 영양보다 더 많이 썼죠? 그래서 심호흡, 부교감 신경 활성화로 스트레스 완화하고 뇌 혈류를 증가해주면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다 되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수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글림패딕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번역해요. 한국에서도. 활성화로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더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내 산소 공급과 혈류 증진, 다 산소 공급하고 영양 공급, 혈류 증진이 다 해당되는 거죠. 주 150분, 30분간 그냥 어슬렁거리게 걷기만 해도 된다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과 반드시 합치는 게 좋은 게 근력 운동도 같이 하셔야 좋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뇌 활동, 뭐 악기를 배운다든가 일기를 쓴다든가 모르는 데를 간다든가 뭐 새로운 것, 외국어를 공부한다든가 이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요건 조금 피하시면 좋겠다는 거 제가 썼어요. 디지털 디멘치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뭐 약속되면 금방 셀폰에 저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의 전화번호 몇 개 오시는지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넷 내가 매일 하루씩 한 개씩만 전화번호를 옮기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면 내 유래 영양 성장 영양 인자라는 BDNF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사람들이 BDNF 나오게 하자 하고 많이 하잖아요. 자, 건강한 식이 통곡, 채소, 과일, 견과류, 복합당 꼭꼭 씹어 먹기, 항산화제. 우리가 해마를 자극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꼭꼭 씹어가지고 이 그 해마가 있는 척두엽을 자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걷기예요. 그러니까 리드미컬한 것이 두 개 있는데 그게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니까 꼭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죠. 75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로버트 월딩어가 네 번째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발표했는데 뭐냐? 커넥션이 가장 중요하더라. 우리 인간 행복과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커넥션이더라.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가만히 해놓고 쳐다보니까 이게 다 뉴스타트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우리 건강을 가장 잘 아시니까 뉴스타트를 성경에서 연애신에서 관련된 거 마음을 지키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달지 말고 우리는 유하는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뭘 못해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신앙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